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내에서 겉은 민주당인 척하면서 하는 짓은 국임당처럼 행동하는 의원들을 일컫는 이른바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당내 개파 간 갈등에 대해서 정당 내에 다양한 견해는 분출되는 것이 좋지만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가 정리를 하기 힘들다. 공격적 언어는 쓰면 안 되고 앞으로도 수박 등의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당내 개파 간의 갈등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대놓고 지지자들과 한판 뜨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수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행동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부르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또한 당내 문자 폭탄 등 팬덤 정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정 좌표를 찍어서 특정 시점에 500개, 1000개씩 동시에 문자가 들어오는 것은 소통이 아니고 조직화된 공격이라고 본다. 이런 것을 주도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당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건강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서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참 정말 답답합니다. 수박 의원들이 언제 소통을 했습니까? 그들이 언제 민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지지자들의 민심을 경청했다라면 수박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수박 의원들에게 먼저 지지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설득하고 그들에게 변화라고 요구를 해야죠. 이 외에도 전당대회 일정 변경은 없을 것이고 또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당대회 룰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수가 증가하면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선거 시기마다 대의원과 당원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논쟁이었는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당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몇 대 몇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비대위원장이 주는 것보다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준희 위원장 선임을 서두를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주장하던 전당대회 룰이 변경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변경될 것인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여나 장난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을 수박이라 부르지 말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수박이라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 다른 걸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주말만 되면 김건희와 시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교통 불편에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민주당은 수박 의원들 때문에 허구한 날 지지자들이 스트레스 받고 안팎으로 정말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뭔가 본질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쇄신하고 반성하고 혁신하는 것 그걸 위해서 비대위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데 본질은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사과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겁니다. 고로 의원들 스스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뼈를 깎는 각오와 반성이 없으면 혁신은 없는 겁니다. 그저 한순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말장난일 뿐인 것이죠. 어제 이원욱 의원이 철험회를 해산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을 해산하라고 하는 의원이 과연 상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죽하면 김남국 의원이 도둑이 시민에게 도둑 잡아라 라고 소리치는 꼴이라고 직격을 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 의원들 현 주소가 이 모양입니다. 고로 의원들 모두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회개를 먼저 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살 길인 것입니다. 또한 우상호 위원장은 윤석열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가뭄으로 엄청나게 채소값이 올라서 서민밥상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정부 여당은 지금 뭐하고 있냐? 물가 관련 비상대책회의 한번 안 한다. 지금 손흥민이랑 사진 찍을 때냐?
라면서 윤석열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기레기들 역시도 입 딱 쳐닫고 있지요. 그러면서 화물연대 총파업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는 저 아우성은 가슴 아픈 얘기 아니냐. 그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물류대란이 일어나 경제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 박홍근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파업 간담회부터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화물연대를 어떤 특정한 세력으로 놓고 대항전 펼치듯이 대할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이번에 일어난 화물연대 파업은 결국 러우 전쟁으로 생겨난 에너지난의 연장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 싶어서 싸우고 그게 대한민국 경제까지 영향을 주는 큰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한심해 보인다. 적어도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민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당장 우리 옆에 고통스러워하고 전체 경제 문제로 되는 이 상황을 하루하루 급한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접근이 내가 얘기하는 민주당의 첫 번째 과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물가와 기름값이 올라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당이 안 하면 야당이라도 나서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우리 당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야당 노릇을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러면 민생 문제를 놓고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분도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저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적어도 이런 민생 문제 해결과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고 제안하면 주저하지 않고 만나겠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전화 한 통도 못 받았다라고 뼈있는 말을 냈습니다. 윤석열 머리에 민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기레기들이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있어서 절반의 국민들은 윤석열이 엄청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 본 모습이 들키겠지만 허구한 날 이미지 메이킹이나 하고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뭘 해도 기레기들이 예쁘게 포장해서 보도해 주니까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 마냥 저러고 다니는데 곧 현실에 닥치면서 산무 후보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감당 안 될 것입니다. 고생을 해봤어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어야 민생을 알죠.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 고생 한번 안 하고 호요식하며 엘리트 코스만 밟던 자들이 어찌 서민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절반의 국민들 역시도 조만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